제가 가족법인 관련해서 매일 상담 5건 이상 하고요. 이걸 몇 달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수백에서 수천 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거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는 오늘 내용 듣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과 답변들이거든요. 실제로 가족법인 설립을 해드리면서 어떤 거를 궁금해하시고 막히셨는지 이런 거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저한테 직접 상담 요청 주시고 가족법인 설립도 제가 도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댓글이나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6가지 정도 있는데요. 본점, 지분, 목적사항, 감사, 대표이사 급여, 자본금, 그리고 잔액증명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본점은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본점 사무실 진짜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돈이 들잖아요. 월세를 얻어야 되고 어디에 구해야 되는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본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실체 중에 사무실 이런 물적 요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무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럼 공유 오피스를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 주소 빌리는 건 절대 안 되고 공간 빌리셔서 업무를 보셔야 되겠죠. 실제 사무실이던 공유 오피스던 집이던 어떤 경우에든 실제로 일한 흔적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갔는지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요즘 IP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IP 확인해서 이게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증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가야 될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면 좋겠죠. 가서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거 좀 흔적을 남겨놓고 뭐 이메일을 보내놓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주차 기록이 있어도 좋겠죠. 카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집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양도세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희가 집으로 하면 요만큼 사무실을 만들잖아요. 이때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이만큼 업무 공간이었으니까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집으로 했을 때 다른 세금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하시면 좋고, 그리고 과밀 지역 이내에 해야 되는지 이외에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 과밀 이외가 좋고요. 부동산 투자가 없다 그러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갈 수 있는데 하시면 좋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분은 이제 몇 프로씩 해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양도 제한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부모님이 50%를 초과해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제가 4가족 기준으로 얘기하면 부모님 30씩 하고 자녀 20씩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모님 두 분을 합치면 50% 이상이 되잖아요. 이러면 좀 간편한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좋습니다. 저희가 주주총회 보통 결의 요건이 50% 이상 동의거든요. 그래서 부모 둘이서 웬만한 결정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간편하고 결정하기가 편할 겁니다. 특히 미성년 주주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또 동의를 대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50% 이상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법인을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죠? 증여나 상속을 좀 빨리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증여세 상속세가 크니까 미리미리 자녀의 지분을 만들어 놓고 수익에 대한 지분만큼 주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초반부터 자녀한테 비중을 많이 주는 겁니다. 뭐 80% 주고 부모는 10%씩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좀 걱정은 되죠. 초반에 자녀가 설립할 때 돈을 많이 안 댔는데 80%나 가져도 되는지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기준하면 자녀가 800만 원은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겠죠. 자본금을 넣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나중에 명의 신탁 문제가 생겨서 자녀 주식을 부인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분을 늘려도 되냐, 뭐 80%, 90%까지 해도 되냐? 가능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자본금을 넣었다면 가능하고, 대표이사는 이제 부모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자금을 빌려줘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구조 합법적이고 가능합니다. 대신 절차 모두 지켜야 되고 우회 증여가 아닌지 이런 건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그래서 부모가 50% 미만이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우리 주식 아무데나 팔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1번, 2번은 선택의 문제겠죠.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부모님들 증여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님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됐는데 20% 드렸고 나중에 이 법인이 잘 되면 이 20%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만큼 상속이 되거든요. 상속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 20%의 지분이 1억이었다 그러면 세금 5천만 원은 내야 될 겁니다. 나는 좋은 마음에 그냥 주식 드렸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왕창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부모님은 그 지분 드리지 말고 필요하다면 자금은 빌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게 주식 양도 제한입니다. 법인을 잘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이 법인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때만 주식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승인은 주주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 부모가 50% 이상 갖고 있으면 부모가 승인을 안 해주면 자녀가 주식을 팔 수는 없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부모가 50% 미만이니까 자녀가 팔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비상장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자녀한테 증여 상속 먼저 해주겠다, 이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자녀 지분을 많이 올려놓는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1번과 2번은 선택의 문제겠죠. 주식 양도 제한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건 제가 또 상담할 때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시니까 어떻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지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사항 많이 하는 게 좋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무조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30개, 40개, 50개씩 갖고 오시는데 이게 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우선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뭐 도소매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넣어 두시고요. 그런데 진짜 할 것 같은 사업을 목적사항에 안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 판매업을 할 거다,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는데 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넣어 놓는 거죠. 나중에 등기를 바꿔야 되니까 등기 비용이 좀 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냥 넣어 놓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영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내가 통신 판매업을 시작을 했다, 이익도 꽤 생겼다, 그때 가서 이제 창업세액 공제를 받으면 좋은데 이미 3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창업세액 공제는 창업하고 5년간 많게는 100%, 적게는 한 50% 정도는 세금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업을 해버렸잖아요.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게 창업처럼 돼버려서 창업세액 공제에 영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업을 안 했고 실제 다른 사업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사업에는 진짜 할 것 같은 사업은 빼고 나중에 진짜 할 거면 새로 법인을 만들거나 개인 사업을 만들어서 그때 창업을 하고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사업 무조건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창업세액공제에 영향 없는 만큼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뭘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건 제가 또 설립하면서 검토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제 감사가 또 필요합니다. 감사 누구로 해야 될까요? 감사는 우선은 주주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다 주주잖아요. 부모, 자녀, 1, 2 모두 다 주주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되겠죠. 보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이분들로 이제 감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연세가 많으시면 뭐 형제, 자매 이런 분들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등기하면 전자등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연세가 있으시면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인인증서 있는 경우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감사가 없으면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비쌉니다. 이게 몇백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 감사 한 분 부탁드려서 등기할 때 같이 넣으시는 게 좋고요. 감사의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법인에는 감사가 큰 역할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법인 설립사항을 체크하고 이런 거는 다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하고 제가 체크하는 거고, 감사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급여를 꼭 줘야 되냐? 그렇지도 않죠. 실제로 일을 해야 주는 건데 일을 안 하니까 급여를 안 줘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가족법인의 감사는 그냥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좀 애매하다, 친구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부모, 자녀 1, 2 이렇게 있는데 30, 30, 20, 20 이렇게 주주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감사가 없다면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안 하기로 하고 60%를 우선 합니다. 60, 20, 20 이렇게 설립을 한 다음에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30%를 매매나 증여를 시킬 수는 있겠죠.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요걸 한번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가 좀 들긴 하겠죠. 아무튼 어쩔 수 없을 때는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설립하고 나서 바로 이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감사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감사를 해놓고 60% 갖고 설립한 다음에 30% 이전하는 겁니다. 감사는 처음에만 주식이 없으면 되고요. 설립하고 나서는 주식을 이전시켜줄 수 있거든요. 감사 신분이어도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다음에 감사인 배우자한테 주식을 빠르게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차선책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무급여 당연히 가능하고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5년, 10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무급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무급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건 이제 형식적으로 갖추시면 좋고, 한다면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 많게는 한 880만 원, 더 많게는 한 1000만 원도 합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급여를 많이 뺄 수는 있겠죠. 이건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서 소득세율 감안하면서 이렇게 빼고, 여기 추가해서 배당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만 내면 되니까 요거랑 이제 섞어서 대표적 급여 얼마 할지 정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제가 같이 봐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가족 급여들 다 줘도 될까요? 실제로 일을 한다면 줘도 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급여만 주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실제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금 한번 볼 텐데요.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하고요. 100만 원 괜찮나요? 괜찮은데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잔액증명서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주주 중에 한 명의 통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개인 통장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개인 통장에 자본금 1,000만 원 이상 되는 계좌를 잔액증명서를 한번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주고요. 새로 개설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었던 계좌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부모 30%, 자녀 20%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실제로 돈을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이 잔액증명 하기 전에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실제로 돈을 넣어놓은 다음에 잔액증명서를 받으셔도 되죠. 실무상으로는 그냥 1,000만 원 이상 되는 계좌를 바로 보여줘도 되지만 이렇게 실제로 납입한 내역을 보여주는 게 좋아서 실제로 납입을 한 다음에 잔액증명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 통장에다가 이 1,000만 원 꼭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개인 통장에 있던 거 나중에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나오면 법인 통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때 1,000만 원 꼭 넣어 두셔야 되고, 만약에 요거를 잔액증명 할 때 안 했다 그럼 이때 법인 통장에 넣을 때라도 좀 나눠서 자본금 꼭 넣어 두세요. 300만 원, 200만 원 이 비율대로 법인 통장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납입한 흔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200만 원 없다면 증여 신고하고 안전하게 자본금 납입하시는 게 좋겠죠. 법인 설립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몇 가지 저랑 잘 정하고 나서 절차는 제가 다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설립사항 확인하고 정관, 목적사항 다 확인하고 정관 작성도 도와드리거든요. 정관 아주 자세한 걸 드립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있는 거 제가 같이 검토해서 드리고, 설립 등기 한 다음에 등기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서 바꿔서 사업자 등록 저희가 내드리고, 계좌 개설은 이제 직접 서류 가져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와 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이 플로우가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나도 가족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되시면 저한테 상담 요청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법인을 설립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계를 잘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느냐, 잘 키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가이드 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